원일이TV 149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무엇을 막기 위한 몸부림일까요? 단순 힘의 정치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 전체의 비극입니다. 여의도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일어나는 상황, 보고 들어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요, 오늘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으로 가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압수수색을 지휘하던 정진웅 형사 1부장이 물리적으로 충돌을 했다. 이 소식은 모두 들으셨을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했고, 그러라고 했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정진웅 형사 1부장이 탁자 위로 몸을 날려서 한 검사장의 어깨와 얼굴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한 검사장은 독직 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의 정 부장검사를 고소하고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고 넘어지면서 자기도 다쳤다면서 병원에 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검찰 역사상 처음 벌어진 현직 검사장과 후배 부장검사의 육탄전입니다. 검찰사의 치욕적 사건으로 기록될 일이에요. 몸싸움이 왜 벌어졌냐? 한동훈 검사장하고 정진웅 부장검사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결국 특임검사 수사까지 갈 상황이 됐습니다. 몸싸움 자체보다 중요한 거는 압수수색입니다. 수사위원회가 분명 의결을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기자와 공모한 증거가 없다. 수사 중단하고 불기소하라. 이 의결 완전 무시됐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변함없이 진행될 거란 그 예상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진행 방침이 확고하다는 반증입니다. 비슷한 시각에 여의도 국회에서도 말 그대로 아수라장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상임위 3곳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부동산 관련법 11개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막아서던 야당은 결국 퇴장했고 여당 단독으로 속전속결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모든 법안이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강행 처리될 겁니다. 어떤 법안이 통과됐고 주요 내용이 뭐고 후폭풍과 부작용이 뭔지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저는 오늘 큰 틀에서 먼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을 선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숫자를 앞세운 거대 여당의 폭주 앞에서 검찰도 야당도 국민도 속수무책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초유의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라고는 단 한 명도 허용치 않는 일사불란한 기립표결이었습니다. 심사라도 해보자, 하다못해 토론이라도 해보자, 이런 야당의 항변은 폭주 기관차 앞에서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기막힌 현실을 밀어붙이는 집권 여당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촛불혁명 세력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것이 믿기지 않을 뿐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논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진면목을 보여주라. 이거 망언입니다. 집권 여당 당대표의 입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사망이 선고된 거예요. 의회 정치의 사망은 곧 민주주의의 사망입니다. 176석 거대 여당, 개헌 빼곤 어떤 법도 통과시킬 수 있다. 그 힘의 진면목을 언젠가는 보여주리라 예상은 했지만 이건 그 수준이 아닙니다. 176석 거대 여당, 힘을 실어준 국민이 원했던 것이 이런 식의 독재 정치, 이런 식의 무법천지였을까 싶습니다. 모든 법안이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면 국회는 왜 필요하고 여당, 야당은 왜 필요한 겁니까?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의결, 시쳇말로 개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추미애 법무장관, 논의보다 속도가 중요하니까 진면목을 보여주라는 이해찬 대표, 민주주의 사망에 1차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재 정권도, 소위 문민 독재도 견뎌온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제 다른 세력도 아니고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는 정권의 폭주 앞에서 끝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건지 암담합니다. 먼저 한동훈 검사장 속보부터 보겠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사장에겐 이제 진짜 시련이 시작된 듯합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영장을 발부받은 합법적 절차였다고 주장할 겁니다.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였으니까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할 거란 기대는 검찰 안팎에서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더 조급해져서 더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몸을 날려서 휴대전화를 낚아채려 한 이유,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어차피 확보할 휴대전화인데 왜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둘 이유가 있었을까요? 원하는 건 수사 시간 절약이었을 겁니다. 속전속결로 한동훈 검사장 신병 처리를 하겠다는 그 의지 말입니다.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비밀번호가 해제된 상태로 전화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겁니다. 한 검사장이 후배 검사한테 폭행당했다고 하니까 정 부장검사는 자기도 다쳤다면서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들어 누웠습니다. 여차하면 쌍피 사건으로 가겠다는 거겠지요. 이거 시정잡배 싸움도 아니고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무조건 구속영장 치라는 방향이 잡혔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밀어붙이기의 강도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국회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독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예상했던 그대로 가고 있어요. 전날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 세 상임위에서 부동산 관련법 11개가 무더기로 통과가 됐습니다. 항의하던 야당 의원들은 퇴장했고 여당 단독 기립 표결로 가결됐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법사위가 다음 관문이 됐겠죠. 그러나 법사위원장 여당이 가져갔고 법사위 구성 역시 민주당 11명, 통합당 6명이에요. 야당이 법안을 막아낼 방법이 원천봉쇄가 된 상태가 됐습니다. 국회법에 명시된 안건 조정위 신청이란 절차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견을 조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에 최장 90일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마저도 응할 생각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차피 통과될 건데 왜 90일 시간을 끄냐 이 논리였습니다. 법사위 열리자마자 통합당 의원들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안을 심사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윤호중 법사위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구성되지도 않은 소위를 이제 와서 왜 엽니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표결 강행. 통과했음을 선언합니다. 땅땅땅. 상황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중간중간에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과 삿대질은 오갔죠. 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이게 민주화 세력이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나서서 맞고함을 쳤습니다. 요즘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고성이든 삿대질이든 심지어 몸싸움이든 가리질 않습니다. 개국본 출신답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의 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처음부터 작심한 겁니다. 법안 상정에 찬성하시는 의원들 기립하시라. 여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났고 그걸로 상황은 끝입니다. 군사작전 치르듯이 이뤄진 이 표결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항변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의사 일정도 제멋대로 잡고 법안도 순서도 지키지 않고 원하는 법안을 앞으로 빼냈다. 그것도 좋다. 관련 법을 병합해서 심사해야 하는데 병합 심사도 하지 않는다. 막무가내 독재에 말문이 막힌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뭘 항의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만은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무기력합니다. 법적으로 하나하나가 모두 국회법 위반입니다. 소위 구성도 안 됐고 심사도 건너뛰었고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축조 심사도 생략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체 회의 찬반 토론 없이 표결로 직행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상황이 가능한 거냐? 어디가 국회법 위반이다. 이런 항의와 논쟁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거대 여당 민주당은 이미 그러기로 작심을 했으니까요. 176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민주당에게는 그런 겁니다. 국회법 절차 안 지켜도 되고 모든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국민에게 부여받은 우리의 권리다. 이게 176석의 의미라는 주장입니다. 아나 무인이라는 등 국민 무시라는 등 일당 독재라는 등 귓등으로도 들을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 통과까지 대표 발의한 여당 의원 설명도 생략됐어요. 그렇게 표결을 처리하는 게 내부 방침이라 하니 솔직히 의원들은 이런 법의 내용을 알고는 기립 표결했나? 이런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원칙은 단순하고 분명하니까요. 논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176석 진면목을 보여라. 그런데요. 저는 국회와 검찰에서 벌어지는 이 힘의 정치의 논리를 목도하면서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초조하구나. 176석 거대 여당이 힘을 과시하기는 하는데 뭔가에 쫓기듯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겁니다. 부작용, 후폭풍 이런 거 따질 능력도 여력도 없어 보인다 이겁니다. 검언 유착으로 사건을 몰고 가야 할 수사팀장은 몸을 날려서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확보해야 할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겁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역시 초조하고 쫓기고 있다. 이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국민은 뭘 해야 할까요? 전 시간은 국민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6석 거대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민심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미 생각보다 멀리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동훈 검사장은 실현을 당할수록 이기는 싸움이라고 봅니다. 검언 유착이라는 무리한 프레임의 실체가 사실은 권언 유착이었다는 진실, 이제 국민이 알 만큼 알아버렸습니다. 이해찬 대표, 추미애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민심을 무시하기로 작심한 듯합니다. 아니면 묻지마 지지층만 보고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민심은 더 현명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그 민심 위반, 결국 선거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보궐선거 있고 바로 대선입니다. 계속 힘을 쓰면 20년 집권, 100년 집권 가능하다라는 이 오만과 착각에 빠진 세력에게 해법은 선거밖에 없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 전국이 돼버렸어요. 어떤 경우든 믿을 곳은 민심밖에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해답이 되주길 바라겠습니다. 원일이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